안녕하세요. 큐바디입니다. 오늘은 스포츠 사회학 핵심 요약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건데요. 제가 공부한 내용을 요약 정리한 파일이 제 블로그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 설명란에 제 블로그 주소 적어 놓을 테니까 같이 참고하셔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 사회학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스포츠 사회학의 이해가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것들은 첫 번째로 주요 학자들이 스포츠 사회학을 정의했어요. 주요 학자들의 사회학 정의. 캐년과 로이, 맥퍼슨, 레오나르드, 코클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사람은 코클리란 사람이에요. 이 코클리란 사람은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캐년과 로이는 어떤 것을 규명했고요. 맥퍼슨은 예측했고요. 레오나르드는 뭔가를 응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 사회학의 정의가 뭔지를 잘 아셔야 돼요.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너무 방대한 내용 같아 보여도 꼭 한번 읽고 넘어가시길 바라고요. 제일 중요한 사람은 바로 이 코클리라는 사람이고 행동 유형과 사회 과정을 설명했다.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근데 스포츠의 특성. 근데 스포츠의 특성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적어보자면 세속주의, 이제 종교와 분리되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는데 관료와 뭔가 팀을 이루기 시작했고 평등화, 많이 평등해졌고 전문화, 많이 전문적이어졌고 합리적이어졌고 많이 개량하기 시작했고 개량화, 기록 추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헷갈리실 만한 것들이 바로 이 세속주의와 관료화라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근대 스포츠의 특성이 이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스포츠와의 유사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놀이게임 스포츠인데 놀이게임 스포츠 얘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놀이는 활동 그 자체를 중요시했고요. 게임은 경쟁적이라는 점, 그리고 스포츠는 항상 신체 활동을 함께 한다는 점 알아두시고 놀이게임 스포츠를 비교를 하자면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바로 허구성,
실제 상황은 아니잖아요. 허구성과 비생산성. 이걸 함으로써 우리가 막 뭐 놀이게임 스포츠 해가지고 생산적인 일을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비생산성이라는 공통점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알아두시고, 스포츠의 차이점 먼저 갈게요. 스포츠. 얘가 유사한데 얘만의 차이점은 무엇이냐? 바로 전술성. 전술적인 게 이제 게임 안에 들어가게 되고, 신체적인 기량, 퍼포먼스. 좀 잘해야 돼, 이제 스포츠는. 그리고 제도성. 전술성이랑 비슷하죠? 이제 규칙이 있고 룰이 있고 하니까 제도성, 신체적 기량, 전술성이 있다. 그러면 게임과 스포츠의 공통점은 뭐냐? 게임과 스포츠의 공통점. 얘네들도 공통점이 있는데, 이거는 놀이게임 스포츠 세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얘네 둘의 공통점은 팀을 나누기, 분리성, 불확실성,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규칙이 있어, 규칙성. 경쟁을 해, 경쟁성. 놀이에는 경쟁까지의 의미는 없다. 그래서 분리성, 불확실성, 규칙성, 경쟁성, 이런 공통점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들 알아두시고요. 굳이 포인트를 더 말하자면, 얘네 둘부터 경쟁성이라는 게 들어가고, 분리성, 불확실성, 규칙성 있고, 스포츠만의 유일한 특징, 차이점은 전술성, 제도성, 어떤 큰 법적인 게 있고, 신체적 기량, 퍼포먼스 중요시 여긴다는 거. 그리고 세 가지의 공통점은 허구성과, 실제 상황은 아니니까 허구성과 비생산성이 있다는 점 알아두시다. 자, 스포츠 사회학의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스포츠 사회학의 영역. 거시적, 미시적, 전문적으로 나뉘는데, 이거는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거시적은 대규모라는 거고, 스포츠의 기능, 종교, 교육, 실력주의, 성, 이걸 말하고요. 미시적, 소규모는 소집단의 상호작용, 지도자론, 사회화, 사기 및 공격, 비행을 말하고요. 전문적인 것은 이제 학문적 접목성, 스포츠의 본질적 정체를 말합니다. 여기서 스포츠의 본질적 정체가 구조기능주의, 갈등주의, 비판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이론, 이런 게 있는데, 스포츠의 본질적 정체는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스포츠의 사회적 역기능 볼게요. 역기능 부정적이니까 세모 치고, 5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강제와 통제, 사회 통제 기능이라고 말하고, 이것의 특징은 열심히 훈련하고 인내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가치관을 강조해요. 열심히 인내하면 승리야. 이거를 강조하는데, 이런 걸 강조한다 그러면 강제와 통제, 사회 통제 기능을 떠올리시면 되고, 두 번째, 자본주의 소외와 갈등. 이거는 신체 소외 기능이랑 같은 말인데,
인종주의 때문 이 시기에 소외와 갈등이 일어나는데 어떤 소외와 갈등? 신체 소외 기능이 일어난다. 승리를 위한 신체 도구화가 있습니다. 도구화. 세 번째로 과도한 상업주의 있고요. 너무 스포츠가 상업화되고 또 국수주의 및 군국주의가 팽창했다. 다 이게 부정적인 요소들이에요. 이게 바로 경기의 승리는 자국의 국력이다.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로 국수주의 및 군국주의의 팽창이고, 또 성차별 및 인종차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차별 기능이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포츠의 사회적 역기능을 보았는데 이렇게 5가지가 있다는 거, 이게 부정적인 용어라는 거 알아두시고 스포츠 사회학의 주요 이론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이론은 5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첫 번째 구조 기능주의, 두 번째 갈등 이론, 세 번째 비판 이론, 네 번째 상징적 상호 작용론, 5번째 교환 이론, 이렇게 있는데, 구조 기능주의란 사회란 본질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제도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이 구조기능주의의 이런 접근에서는 스포츠가, 이거 중요합니다,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 사회 통합, 목표 성취, 적응에 기여하는 방법에 관심을 뒀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 사회 통합, 목표 성취, 적응은 파슨즈의 AGIL 모형에 근거를 뒀는데, 이거 알아두세요. 체제 유지 및 긴장 처리, 사회 통합, 목표 성취, 적응, 이렇게 파슨즈의 AGIL 모형에 근거한 이 방법에 이것에 많이 관심을 뒀다는 거. 갈등 이론, 본질을 경쟁과 갈등의 관계로 이해한다. 스포츠는 궁극적으로 지배계급의 이익을 증대하는 수단이 스포츠다 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갈등 이론이에요. 갈등 이론은 지배계급의 이익을 증대하는 수단이 스포츠다 라는 것이고, 비판 이론은 말 그대로 비판하는 데 관심을 뒀는데, 어떤 것들을, 노동 문제, 성불평등, 성담론, 이런 것들을 규명하고 폭로하는데 관심을 두었다. 상징적 상호작용론은 실체는 행위자의 입장에서 이해해야 된다. 행위자 입장. 그리고 미시적 관점으로서 개인에 주목했다는 점.
알아두시고, 교환 이론은 인간의 모든 행위는 투자와 보상의 교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고, 인간은 이익을 추구하는 합리적 존재다. 라고 말했어요. 교환 이론에서 지배계급의 이익을, 인간은 이익을 합리적 존재, 비슷하지만 지배계급이란 키워드가 있으면 갈등 이론이고, 교환 이론은 인간은 이익 합리적인 존재다. 이런 키워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조기능주의, 갈등 이론, 비판 이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교환 이론 배워봤고요. 두 번째 대과목 스포츠와 정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와 정치에는 관계가 있어요. 같은 말로 에티즌과 세이지의 스포츠 정치적 속성이라고 하는데, 네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네 가지 속성이 있는데, 대표성, 권력, 투쟁, 상호 의존성, 보수성이 있는데, 대표성이라는 것은 우월성을 표출하는 거고, 권력 투쟁이라는 것은 권력이 배분되어 있다. 상호 의존성이라는 것은 스포츠와 정치의 이런 결합이 조세 감면 혜택을 이루니까 이런 상호 의존성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고, 보수성은 스포츠의 제도적 특성에 기인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성, 권력 투쟁, 상호 의존성, 보수성 이렇게 해서 대권상보 이렇게 외울까요? 대권상보, 에티즌과 세이지의 스포츠 정치적 속성은 대권상보 이렇게 외웁시다. 대권상보. 자, 두 번째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스포츠와 정치의 결합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상징, 동일화, 조작 이렇게 있는데, 상징이라 함은 예를 들면 국기, 우리나라 국기, 우리 대한민국 국가 연주, 애국가 이런 걸로 상징을 하고, 동일화는 뭐가 있냐? 팬덤 현상, 지역 연고제. 영국은 각 지역마다 축구팀이 있는 것처럼 자아가 타자에 동화되고 타자와 자아가 혼동난 상태. 그러니까 자아가 타자에 이렇게 혼동된 상태를 말하고, 조작은 예를 들면 뭐가 있어? 한일전에서 과거를 발언하는 거야.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 선동적이라는 거지. 윤리성과 합리성이 효율성과 수단 지향성이 매몰되기 쉽다는 특징이 있는데, 수단 지향성에
수단성에 매몰되기 쉽다라는 점. 뭔가 부정적인 말이라는 점. 이 말 알아두자. 수단지향성에 매몰되기 쉽다. 이렇게 있고, 자, 상징 동일화 조작 알아두고 세 번째로 넘어갈게. 스포츠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개입을 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왜 하는 걸까? 스포츠에 대해 정부가 정치적 개입하는 이유 6가지가 있는데, 일단 사회 통합을 달성하려고. 이건 사회 통제랑은 또 달라. 긍정적인 편이야. 긍정적인 편. 그리고 국가적 정체성 제고하려고. 그리고 국가를 통합하고 민족주의 증진하려고. 민족주의도 부정적인 말 아니야. 그리고 국가,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 촉진하려고, 국위 선양하려고, 그리고 지배 이데올로기라는 것은 이념이야. 지배 이념에 부합하는 가치, 성향 강조하려고. 이렇게 이런 이유들이 있다라는 거고, 이제 네 번째로 넘어갈게요. 국제 정치에서 스포츠의 역할. 외교적 도구로 쓰고, 이념 및 체제 선전의 수단으로 쓰고, 국위 선양하는 데 쓰고, 국제 이해 및 평화하는 데 쓰고, 외교적으로 항의하는 데 쓰고, 갈등 및 전쟁의 촉매가 될 수 있고, 국가 경쟁력을 표출하는 데 쓴다. 자, 올림픽 경기의 정치화 요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민족주의는 심화되고 상업주의는 팽창되고 정치 권력 강화가 보상이 받고 싶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시험에 진짜 꼭 나올 것 같은 하나가 있다면 올림픽 경기의 정치 도구화. 한 사건들, 이 사건들이 시험 문제로 나올 것 같아. 근데 내가 몇 가지만 추려봤는데 그 외에는 그 일어난 지역의 이름명에서 유출을 할 수 있어. 근데 이 5가지 얘네들은 꼭 알아둬야 돼. 헬싱키 올림픽, 멜버른 올림픽, 멜버른 올림픽, 미넨, 몬트리올, 로스앤젤레스. 헬싱키 올림픽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 각축전으로 미국과 소련의 세력 각축장으로 변모했고, 멜버른은 헝가리 침공에 대한 항의로 구소련이 헝가리를 침공했대. 그래서 그 항의로 서방 국가들이 불참했어. 미네는 이거 시험에 나왔었다. 검은 9월단 사건. 이 미네에 나왔으니까 이제 다른 게 나오지 않을까. 헬싱키 올림픽이나
멜버른 올림픽이나 몬트리올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뉴질랜드 참가 저지. LA는 소련과 공조한 사회주의 14개국 불참. 소련과 공조한. 그래서 뭐가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 헬싱키 올림픽, 멜버른 올림픽, 몬트리올 올림픽, LA 올림픽. 다시 말하자면 헬싱키 올림픽은 미국과 소련의 세력 각축작으로 변모했고, 멜버른은 소련의 헝가리 침공에 대한 항의로 서방 국가들이 불참했고, 몬트리올은 아프리카 국가들의 뉴질랜드 참가 저지를 말하고, LA는 사회주의 14개국의 불참을 말한다. 자, 스포츠와 정치 두 번째 대가로 스포츠와 정치 했는데, 세 번째 스포츠와 이제 경제 가볼게. 현대 스포츠의 발전을 미친 사회적 요소가 뭘까? 산업화 도시화, 교통과 통신의 발달, 자본화가 있겠지. 상업주의와 스포츠의 영향으로 바뀐 것들이 있어. 스포츠의 구조는 규칙과 제도, 프로그램의 구성이 변화했고, 더 자극적이게 하기 위해서 스포츠의 내용은 어떤 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보자. 내용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세속적인 경기 외적 사실을 중시하게 되었고, 심미적 가치보다 영웅적 가치를 더 중시하게 되었고, 전시 효과 요구가 증대되었고, 아마추어리즘보다는 프로페셔널리즘을 더 추구하였다. 스포츠 조직에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스포츠 경기를 이익 창출을 위한 미락적 부산물로 여기게 되었다. 자, 프로스포츠에서 시행되는 제도를 볼까? 네 가지가 있는데, 보류 조항이라는 것은 선수 계약 체결을 보류해서 이적을 막는 조항이야. 보류해서 이적을 보류하는 거지. 최저 연봉 등은 말 그대로 연봉을 최저선을 만드는 거고, 적어도 이만큼은 벌어야 된다라는 거고, 셀러리 캡은 이거는 최저연봉제랑 반대되는 개념. 연봉에 상한선을 두는 거고, 너무 이만큼 이상 주는 건 무리다. 셀러리 캡. 트레이드라는 것은 선수 교환을 말한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아. 보류조항, 최저연봉제, 셀러리 캡, 트레이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스포츠 메가 이벤트의 경제적 효과 봐볼게. 직접 효과와 간접 효과가 있어. 직접 효과는 바로 같은 말로 생산
유발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간접 효과로는 부가가치 효과랑 같은 말인데, 생산 유발 효과에 대한 예시로는 경기장 및 도로 등 시설 인프라 구축, 관광 소비 지출, 신규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이 있고, 부가가치 효과라는 것은 뭔가 이미지 개선에 의한 그런 효과, 외국인 투자 촉진, 국가 이미지 및 브랜드 홍보 효과, 자국 내 기업 이미지 제고, 이런 게 간접 효과다. 직접 효과는 뭐 진짜 인프라를 구축한다거나, 그래서 관광 소비 지출이 일어난다거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된다거나. 또 알아두면 좋은 효과의 두 가지는 탑 프로그램이랑 스폰서십이 있어. 탑 프로그램이란 마케팅 수단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고, 스폰서십은 로고와 휘장을 사용 가능한 거. 탑 프로그램은 마케팅 수단 독점 사용 가능하게 하는 거. 이런 특징을 알아두고, 네 번째 가로 스포츠와 교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자, 학원 스포츠. 학원 스포츠 정상화를 위한 제도의 변화가 있어. 바로 이것들 적어보자면, 뭐뭐가 있냐면 최저학력제, 합숙훈련, 근절, 주말리그제 시행, 이런 것들이 있다. 자, 학원 스포츠의 문화적 특성이 있는데, 학원 스포츠의 문화적 네 가지 있어. 선문화, 승리 지상주의 문화, 군사주의 문화, 신체 소외 문화가 있는데, 성문화라면은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 문화고, 승리지상주의 문화는 말 그대로 승리만을, 군사주의 문화라는 것은 코치가 에게 무조건적 권한을 주는 거고, 신체 소외 문화라는 것은 선수는 도구로 전역하는 거지. 이런 문화적 특성. 선문화가 문제 좀 나올만 하겠지? 좀 생소하니까 그들만의 공동체 문화라는 거 알아두고, 다섯 번째 대가로 스포츠와 미디어로 가볼게. 버렐과 로이의 스포츠 미디어로 충족할 수 있는 욕구 유형 네 가지가 있는데, 인정도통이라고 할까?
인정, 도통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외우면 될 것 같아. 이것은 인지적, 정은 정의적, 도는 도피적, 통은 통합적 욕구. 그래서 벌레가 로이 스포츠 미디어로 충족할 수 있는 욕구의 영역은 네 가지가 있는데 인정, 도통이다. 자, 스포츠 경기 방송 중계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시청할 권리를 말하는데 스포츠 경기 방송 중계 보편적 접근권이라는 것은 국민이 시청할 권리를 말한다. 국민이 시청할 권리. 그게 바로 스포츠 경기 방송 중계에 대한 보편적 접근권이다. 자, 두 번째 스포츠 미디어의 이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여섯 가지 이론이 있는데 하나씩 다 써볼게. 여섯 가지 이론이 있는데 사회 범주 이론, 개인차 이론, 사회 관계 이론, 문화 규범 이론, 맥루안의 매체 이론, 한 매체 스포츠와 쿨 매체 스포츠 이렇게 있는데 사회 범주 이론이라는 것은 비슷한 환경에서 생활하면 생각이나 행동도 비슷해진다. 비슷한 환경이면은 비슷한 행동이 생긴다라는 게 사회 범주 이론이야. 환경이라는 것은 여기서 뭐 연령, 성별, 경제 수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개인차 이론은 뭐냐? 타고난 생리적 특성이나 자라온 환경의 차이로 인해 각자 달라진다. 생리적 특성, 환경이 차이가 있으면 달라진다. 사회 범주 이론이랑 약간 말만 바꿔서 얘는 달라진다라는 키워드가 있으면 개인차 이론이고 비슷한 행동을 한다 하면은 사회 범주 이론 떠올리면 될 것 같아. 사회 관계 이론은 그냥 말 그대로 유추할 수 있어. 사회 관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고 문화 규범 이론도 유추할 수 있어. 대중 매체가 사회 규범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자, 맥루안의 매체 이론과 한 매체 스포츠와 쿨 매체 스포츠는 더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걸 지우고 다시 적어보도록 할게. 맥루안의 매체 이론. 얘는 두 가지로 나뉘어. 한 매체, 쿨 매체. 핫은 문자 미디어고 쿨은 전자 미디어야. 이 여기서 유추할 수 있듯이 문자 미디어는 뭐겠어?
신문, 잡지, 사진, 화보 이런 게 있고, 얘는 TV, 비디오, 영화, 게임 이런 게 있겠지. 핫에선 그냥 이거 하나 외우면 무조건 다른 것도 다 알 수 있어. 높은 정의성이 높아. 나머지는 다 유추할 수 있어. 정보 간접적으로 받겠지? 전자가 더 재밌잖아. 그니까 낮은 감각의 참여와 몰입은 낮고, 대신 더 그리니까 논리적이고 계획적이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정보는 간접적으로 받는데 이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전달돼. 이거 주의하고,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거. 검정색으로 쓸 걸 그랬나? 메시지는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거. 쿨 매체는 그럼 말 그대로 낮은 정의성. 얘랑 완전 반대야. 정보를 간접적으로 정보를 직접적으로 제공받고, 비논리적이고 즉흥적이고, 계획적이라고 하는 즉흥적이고, 일시적이고, 낮은 정의성을 뜬다. 그래서 높은 정의성, 정보 간접적으로 받고 참여와 몰입이 낮고 논리적이고 계획적인 건 핫 문자 미디어인데, 얘랑 반대되는 말이 즉흥적이고 일시적인 쿨 전자 미디어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반대되는 것도 적어줄까? 얘는 낮은 정의성, 비논리적, 비계획적이란 말은 즉흥적, 일시적. 참여와 몰입은 높고 정보를 직접적으로 받는다. 자, 여기서 6번째로 넘어가도록 할게. 한 매체 스포츠와 쿨 매체 스포츠. 그 매체가 스포츠가 될 때, 아까는 문자 미디어, 전자 미디어, 한 매체, 쿨 매체 했잖아. 한 매체에 스포츠가 붙으면 어떻게 될지, 쿨 매체에 스포츠가 붙으면 어떻게 될지를 가볼게. 아까는 한 매체가 뭔지, 쿨 매체가 뭔지를 배웠다면, 이제 여기에 스포츠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두 가지로 나뉘어. 한, 쿨. 근데 스포츠. 한 매체라 함은 정적이고 개인일 때, 그리고 기록 스포츠, 그리고 공수 구분이 되는 스포츠. 예를 들면은 양궁, 사이클, 기록이지. 테니스, 공수 구분되지. 검도, 공수 구분되지.
이런 거. 쿨매치 스포츠는 동적이고 팀 스포츠고 득점 스포츠고 공수 구분 안 되는 스포츠야. 예를 들면 농구, 축구, 경마. 경마는 내가 헷갈릴까봐 그냥 혹시 몰라서 집어넣어 봤는데 경마는 기록일 것 같잖아. 경마는 동적이니까 알아두고 1등, 2등, 3등 이렇게 들어오는 거라서 기록인가? 헷갈릴까봐 넣어놨는데 경마는 동적이라는 거. 이렇게 한매치 스포츠와 쿨매치 스포츠를 알아봤고, 또 문제로 자주 나오는 게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인지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인지인데, 이거는 꿀팁 내가 알려주도록 할게. 문제 객관식이 이렇게 나와. 지금 3번, 4번 하고 있는 거고,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을 고르시오. 혹은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을 고르시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맨 마지막에 오는 애들 있지. 그러면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미디어에 관련된 내용으로 끝나는지 확인하면 되고, 미디어가 스포츠에 미치는 영향은 뭐 스포츠 뭐 규칙이 바뀌었다 하고 끝나는지, 지문에서 어쩌고 저쩌고 그 스포츠 관련된 내용으로 끝나면 돼. 미디어는 뭐 미디어 어쩌고 저쩌고다 이렇게 하면은 스포츠가 미디어에 미치는 영향인 거야. 그래서 이 마지막 말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면 돼. 저널리즘의 유형은 4가지가 있어. 옐로우 저널리즘, 펫 저널리즘, 하이에나 저널리즘, 뉴 저널리즘이 있는데, 옐로 저널리즘은 옐로 카드를 생각하면 돼. 선정적이고 비도덕적이야. 그런 저널리즘을 말하고, 팩 저널리즘은 단조로움. 하이에나 저널리즘은 권력이 약한 사람을 마치 하이에나처럼 노골적으로 파헤치는. 뉴 저널리즘은 기존의 저널리즘 방식이 아닌 독자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닌 독자에게 실감나게 전달하는 것을 뉴 저널리즘이라고 한다. 자, 6번째 내가로 갈게. 스포츠와 사회 계급 계층. 사회 계층이란 뭐냐? 배분에 있어서 발생하는 불평등한 제도와 현상이야. 불평등한 제도와 나뉘는 거지. 차원은 마르크스의 단일 차원론과 베버의 다차원론이 있고, 특성은 알아두자. 사회성, 역사성, 보편성, 다양성, 영향력. 여기 있는데, 역사를 갖고 보편적이고 사회적이며 다양하다. 영향력도 갖고 있다. 역사성은 고래성이랑 같은 말이고,
보편성은 편재성이랑 같은 말이니까 이것도 알아두고, 이런 사역, 이거는 사역보다, 사역보다로 외워두자. 사역보다. 얘네들의 형성 과정이 있어. 사회 계층이 형성되는 과정이 있는데, 일단 지위가 분화돼. 구단주, 감독, 코치, 선수 이렇게 나뉘고, 지위가 서열화가 돼. 선발 또는 후보 결정하고, 그 다음에 평가해. 선수 등급 평가에서 보수를 부여하지. 연봉을 결정하지. 마지막에 보수 부여고, 보수 부여가 하기 전에 당연히 평가를 하겠지. 첫 번째가 지위 분화, 두 번째 서열화, 평가, 보수 부여가 있다. 이런 스포츠 참가 유형에는 차이가 있는데, 상류층은 불확실한 일가, 약간 돈 많이 버는 프리랜서 생각하면 돼. 불확실한 일과 시간에 따른 직업적 특성이 기인해서 스포츠 참가 유형의 차이. 불확실한 일과 시간에 따른 관람에서 참여하는 관람 참여와 개인 스포츠를 선호해. 중하류층은 투기, 단체 스포츠를 선호해. 자, 관람 참여 개인 스포츠는 뭐다? 상류층. 이거 꼭 알아두고, 두 번째 사회 이동으로 갈게. 수직 이동, 상승 및 하강 이동은 지위에 대한 상하 변화고, 수평 이동은 단순한 자리 바꿈이야. 이것도 읽어보면 알 수 있고, 로이와 레오나르도가 제시한 사회 이동 기제로서 스포츠의 역할을 보자. 사회 이동 기제로서 스포츠의 역할. 로이와 레오나르도가 제시를 했는데, 어린 시절부터 조직적인 스포츠에 참가함으로써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서도 프로스포츠와 같은 전문 직종에 입문할 수 있는 신체적 능력이 고도로 발달한다. 최소한의 교육을 받고서도 신체 능력이 발달한다는 내용이고, 그래서 교육적 성취도도 향상하고, 후원을 받을 수 있는 후원 기회도 받는다. 후원 기회도 받고, 그렇게 사회적 상승 이동이 촉진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일곱 번째, 스포츠와 사회화로 넘어가도록 할게. 스포츠 사회화라는 것은 집단 내의 다른 구성원과 상호작용해서 자신의 지위에 상응하도록 습득하는 과정을 말해. 스포츠 사회화에는 과정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 스포츠, 로잉, 스포츠를 통한, 그리고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와 스포츠로부터의 재사회화가 있어. 스포츠 로에는 예를 들면은 아버지와 함께 야구 경기장에 방문한 후 리틀 야구단에 입단하는 것 같은 걸 말하는 거고, 스포츠를 통한, 이거는 뛰어난 경기력으로 프로 구단에 입단하는 것 같은 거. 근데 여기에는 이제 스포츠를 통하는 참가가 하는 약간 방법들이 있달까? 그건 바로 행동적 참가, 인지적 참가, 정의적 참가, 일탈적 참가, 그리고 2차적 일탈 참가. 이렇게 참가하는 게 방법들이 있는데, 행동적 참가란 직접 참가하거나 간접 참가하는 거야. 직접 참가는 선수로서 참여하는 거고, 간접 참가로 하는 것은 생산자와 소비자로서 참가하는 거고, 인지적 참가는 학교를 통해서, 정의적 참가는 간접적으로 경기 상황에 대하여 태도 표출하는 참가를 말하고, 일탈적 참가는 2차적 일탈 참가랑, 이 일탈적 참가는 2차적 일탈 참가랑 1차적 일탈 참가가 있는데, 1차적 일탈은 이제 자신의 직업을 등한시하거나 포기하는 걸 말하고, 2차적 일탈 참가는 아예 도박을 하는 걸 말해. 자, 스포츠로부터의 탈사회화는 예를 들자면 은퇴하는 걸 말하고, 부상으로. 재사회화는 은퇴 선수가 지도자 수업을 꼭 코치로 재취업. 은퇴 선수가 코치로 재취업하는 걸 말한다. 얘는 재사회에는 유형이 있는데, 직접 참가해서 간접 참가로 다시 재사회 할 수도 있고, 스포츠 관련 직업으로 혹은 다른 유사 종목으로 재사회 할 수 있다. 이런 스포츠 사회화에는 이론이 있어. 세 가지 이론이 있어. 사회 학습 이론, 역할 이론, 준거 집단 이론이 있는데, 사회학습 이론이란 사회적 행동을 습득하고 수행하는 과정을 밝히는 이론이야. 얘는 세 가지가 있어. 강화, 코칭, 관찰, 학습. 강화에는 상과 벌이 있지. 상과 벌. 상은 긍정적 강하고, 벌은 부정적. 벌은 부정적 강화야.
강화 코칭 관찰학습으로 사회학습 이론은 정의 내려지고, 역할 이론이라는 것은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역할 기대 또는 행동 양식을 획득하는 과정. 사회적 지위 유지 위한 역할 기대 획득 과정. 준거 집단 이론은 특정 집단이나 타인의 행동, 태도, 감정들은 자신의 판단 준거로 삼는 이론이야. 특정 집단을 자신의 판단 준거로 삼는 이론. 얘는 또 세 가지로 나뉘는데, 규범 진단, 비교 집단, 청중 집단으로 나뉘어. 스포츠 일탈 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절대론적 접근, 상대론적 접근이 있어요. 이건 책으로 더 살펴볼 내용이긴 한데,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절대론적 접근은 보편적, 절대적, 개인적, 스포츠맨십, 법률, 기타의 가치체계에 대한 준수 여부로 일탈을 구분해요. 이것들의 준수 여부로 일탈을 구분하고, 상대론적 접근은 사회적 스포츠 규칙의 변화에 개방적이에요. 이런 특징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스포츠 일탈 원인 가도록 할게요. 원인 네 가지가 있는데, 자, 양립 불가능한 가치 지향성, 승리랑 페어플레이, 승리랑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이 충돌하는 거죠. 스포츠맨십이. 이게 양립 불가능한 가치 지향성이고, 두 번째, 가치 및 규범과 성공 강박 간 불일치는 규정된 훈련 시간 이외의 시간을 이용한 훈련. 규정된 훈련 시간보다 이외의 훈련을 더 함으로써 가치 및 규범과 성공 강박 간의 불일치가 이거고, 역할 갈등. 난 일반 학생이면서 동시에 선수니까 이게 부딪히고, 상이한 역할 기대감 불일치는 감독 vs 코치끼리 충돌할 때. 그래서 뭐가 뭔지 용어를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양립 불가능한 가치 지향성은 승리, 그리고 페어플레이 스포츠맨십 충돌할 때고, 가치 및 규범과 성공 강박관 불일치는 규정된 훈련 시간 이외 훈련을 말하는 거고, 역할 갈등은 일반 학생과 학생 선수가 상이한 역할 기대감 불일치는 감독 vs 코치다.
스포츠 일탈에는 특성이 있는데 특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 과소동조와 과잉동조가 있어. 과소동조는 몰랐거나 혹은 알면서도 무시하는 거고, 얘는 무비판적으로 따르는 거야. 그래서 따르는 개념으로서는 과잉동조고 무시해버리면 과소동조다. 그러면 코클리가 제시한 과잉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이 있는데, 이거를 유발하는 코클리가 제시한 유발하는 스포츠 윤리 규범의 유형, 몰입 규범, 인내 규범, 도전 규범, 구분짓기 규범이 있어. 몰입 규범이라 하는 것은 스포츠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거야. 스포츠를 인내 규범은 고통 견뎌내기, 도전 규범은 노력, 역경 극복 노력, 구분짓기 규범은 기록 갱신. 그래서 이런 과잉 동조를 유발하는 스포츠의 윤리 규범의 유형을 알아봤고, 스포츠 일탈에서 이제 또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이 하나 있어.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야. 이것도 중요한데, 머튼의 아노미 이론. 얘가 왜 일어나냐면 문화적 목표와 수단 사이에 갈등 현상이야. 이거와 목표와 수단 사이의 갈등 현상. 5가지 이론이 있는데, 동조주의, 혁신주의,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주의. 목표와 수단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잖아. 동조는 말 그대로 얘네들을 모두 수용해. 혁신은 예를 들면은 뭐가 있냐면 불법 약물이 있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 그래서 수단은 거부야. 수단 거부. 의례주의는 뭐가 있어? 승리보다 규칙을 지키는 거. 얘는 승리라는 목표를 거부했지. 도피주의란 모두 거부하는 거야. 예를 들면 탈퇴. 반역주의란 사회의 번역의 노력. 사회의 변혁의
예를 들면 최저학력제가 있지. 그래서 동저주의, 혁신주의, 의례주의, 도피주의, 반역주의가 어떤 특성을 갖는지 알아두면 좋다. 이런 머튼의 아노미 이론도 있지만 스포츠 일탈 이론 자체가 있는데 그거 배워보도록 할게. 9가지 이론이 있어. 1, 2, 3, 4, 5, 6, 7, 8, 9. 9가지 이론이 있는데 첫 번째는 구조 기능 이론이야. 두 번째는 문화 전달 이론이고, 세 번째 차별 교제 이론, 네 번째 사회 통제 이론, 다섯 번째 낙인 이론, 여섯 번째 갈등 이론, 일곱 번째 아노미 이론, 아까 있었던 아노미 이론, 8번 상징적 상호작용론, 마지막 비판 이론. 이렇게 있는데, 구조 기능 이론이란 규범 위반은 사회 질서의 붕괴가 반영된 것,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깨진 것이다. 구조 기능이라는 규범 위반이 사회 통합이 깨진 것이라고 보는 게 구조 기능 이론이야. 사회 통합이 깨진 것이 규범 위반이다. 문화 전달 이론이라는 것은 일탈자가 되는 것은 주위의 일탈적 문화 양식을 습득하는 거다. 일탈자가 되는 것은 일탈 문화 습득한 거다. 이게 바로 문화 전달 이론이고, 차별 교제 이론이라는 것은 일탈자들과 접촉하면서, 일탈은 일탈자들과 접촉해서 생긴다라는 거고, 사회 통제 이론이라는 것은 왜 일탈을 하지 않는가를 알고자 해. 그게 사회 통제 이론이고, 낙인 이론은 남들이 일탈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일탈이다. 일탈이라고 낙인을 찍었기 때문에 일탈이다. 이게 낙인 이론이고, 갈등 이론은 갈등은 항상 존재하며 불평등한 배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갈등이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긴다. 아노미 이론은 아까 말했지, 목표와 수단 사이의 괴리로 발생하고,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란 서로 의미를 교환하고 상황을 정의하는 과정을 통해 인간의 측면을 설명한다. 서로 의미 교환 해가지고 인간의 측면을 설명하는 것. 그게 상징적 상호작용론이다. 비판 이론이란 본질적으로 인간은 기존 사회를 평가하고 비판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본질적으로 우린 비판은 한다. 이게 비판 이론이야. 그래서 이 9가지 이론 알아두고, 근데 이 스포츠 일탈에는 순기능도 있어.
순기능 되어보도록 할게. 특정한 경우에는 순기능을 발휘하는데 규범에 대한 동조를 강화하고 특정한 경우 규범에 대한 동조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판이 돼주고 또 사회개혁의 창의성을 갖다준다. 꼭 나쁜 점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스포츠 일탈의 형태는 어떻게 될까? 형태. 두 가지로 나뉘어. 부정적 일탈, 긍정적 일탈이 있는데 부정적 일탈은 반규범적 일탈이라고 말하고 긍정적 일탈은 우리가 지향해야 될, 얘는 지양해야 될 일반적인 일탈들이지. 스포츠, 도박, 약물 복용, 승부 조작 뭐 이런 거. 얘는 지향해야 돼. 사회적으로 문제시 되지 않아. 바람직한 거야, 바람직. 긍정적 일탈은 이렇게 알아두고 스포츠 일탈의 유형이 있는데 1, 2, 3, 4, 5 폭력행위가 있을 수 있고 약물 복용이 있을 수 있고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고 조직적 일탈이 일어날 수 있고 관중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하나씩 설명을 해보자면 폭력행위는 말 그대로 폭력행위고 약물 복용은 약물 복용이고 부정행위는 두 가지로 나뉘어. 제도적 부정행위, 일탈적 부정행위. 일탈적이니까 말 그대로 그 정도가 심각하고 사회적으로 용인 안 돼. 약물 사용, 승부조작, 상대편 경기 연구, 훼손 이런데 제도적은 말 그대로 제도 안에 있으니까 제도적 속임수지. 헐리우드 액션, 경기 지연을 위한 번번한 항의 이런 게 있겠지. 부정행위는 이런 걸로 되고 조직적 일탈.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직적이다 보니까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점. 통제 어려움. 관중폭력은 구조적으로 통제력이 약화될 때 발생하는데 이 집단행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어. 집단행동이 뭐야? 관중폭력 같은 거. 집단행동의 발생을 설명하는 이론이 있는데 네 가지가 있어. 전염이론, 수렴이론, 규범 생성이론, 부가가치 이론. 이 전염이론이란 군중 심리 같은 거고 그래서 전염되는 거고, 수렴이론이란 반사회적 생각이 하나로 모여서 군중이 되는 거야.
규범 생성 이론이란 큰 집단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조하는 거야. 부가가치 이론이란 사회 변형 이론이랑 같은 말인데, 집단 행동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요인들이 순차적으로 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순차적 조합 이루어야 집단 행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야. 그래서 전염 이론, 수렴 이론, 규범 생성 이론, 부가가치 이론을 배워보았고, 4가지 군중 유형도 설명해 줄게. 우연적 군중, 인습적 군중, 표출적 군중, 행동적 군중. 우연적 군중이란 쇼 윈도를 쳐다보며 걸어가는 거리의 군중. 쇼 윈도 쳐다보며. 인습적 군중이란 스포츠 경기, 영화, 공연 등의 군중. 스포츠 경기, 영화, 공연 같은 것의 공연의 군중. 표출적 군중이란 축제나 종교, 교회 군중. 행동적 군중이라는 것은 폭도들을 말합니다. 폭도들. 이렇게 4가지 군중 유형 알아봤고, 9번째 대가로 미래사회의 스포츠 일탈이 이거가 8번째 대가로고, 9번째 대가로 스포츠 일탈 넘어서서 이제 미래사회의 스포츠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고 넘어가도록 해볼 건 스포츠 조직의 합리화예요. 스포츠 조직의 합리화란 쓰고 넘어갈게요. 스포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스포츠 참가의 즐거움보다 결과를 더 중시하는 것. 이게 스포츠 조직의 합리화고, 세계화는 국제화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뭐 이것도 알아가지고, 세계화와 스포츠, 국가 간 경쟁 축소, 세계화와 특성 알아볼까요? 국가 간 경쟁은 축소가 되었고, 이제 막 옛날처럼 전쟁 많이 하지 않죠. 그게 스포츠에 영향이 있고, 교류는 많이 증진되었죠. 공간적 거리는 무의미해졌고, 여기서 중요한 건 표준화된 스포츠. 서구 스포츠의 확대입니다. 그리고 빈익부, 무익부 현상이 일어났죠. 빈익빈 무익부지. 빈익빈 무익부 현상. 빈익부라고 썼네. 빈익빈 무익부 현상이 심화됐지. 자, 이런 특징을 갖고 참고로 알아둬야 될 게, 스포츠 노동의 2주 유형이 있어요.
6개가 있는데 유목민형, 정착민형, 개척자형, 기양민형, 추방자형, 용병형 이렇게 있는데 유목민형 말 그대로 이동생활을 하는 거고 정착민형은 계속 머무는 건 아니고 1년 주기로 머물고 개척자형은 처음으로 열어나가는 말 그대로 개척자니까 기양민형은 말 그대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추방자형은 망명하는 용병형이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돈 버는 데만 관심 있는 이런 스포츠 노동의 이주 유형이 있다. 자, 스포츠 세계화가 동인한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제국주의를 동인했고, 민족주의 동인했고, 종교, 그리고 기술의 진보에서 알 수 있는데 종교는 종교적 거부감 해소되었고 제국주의란 피식민지 국민에 대한 동화 정책의 동화 수단으로 활용함. 피식민지 국민에 대한 동화적 수단으로 활용함. 그러니까 피식민지 국민이 너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동화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걸 제국주의를 하는데 예를 들어 과거 영국의 식민지 국가에서는 럭비가 인기가 있었대. 럭비가 영국 운동이잖아. 근데 그 식민지 국가도 럭비를 하는 거야. 그게 바로 제국주의 효과를 불러일으킨 거고 민족주의 효과는 스포를 통해 정체성 확인하는 거. 자, 이렇게 스포츠 사회학도 공부가 마무리되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말한 거 공부 열심히 잘 하면은 60점 이하로는 안 나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네, 이번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힘이 되고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